안녕하세요, 이소입니다. 오늘은 사람 관계의 끝마무리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. 사람 관계는 어떨 때 결정이 나는 걸까요? 첫인상이 일단 참 많이 중요해요. 어떤 느낌을 처음에 주는가가 계속 그런 이제 이미지로 그 사람을 계속 연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런데 그 첫인상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끝인상입니다. 이거에 우리는 오늘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의 최종적인 어떤 이미지는요, 마무리에서 이게 딱 결정나는 거잖아요. 어떻게 해야 인간관계에서 나의 끝인상을 베스트로 만들 건가, 함께 생각해보고 이제 내가 원래 해왔던 방법을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우리가 이제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는요, 이해관계가 끝나면 무심해지는 유형이에요.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건 그 사람이 굉장히 심도가 나빠서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의 습관일 수도 있어요, 사실. 저 사람이랑 일이 끝났는데 뭘 계속 친하게 지내? 그게 또 이상한 거 아니야?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. 근데 누군가와 비즈니스로 만났을 때 이제 우리가 충분히 서로 호감을 주고받고, 또 그 일을 이제 잘 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비즈니스가 끝나고도, 우리는 그 사람과의 어떤 소프트 랜딩 시간이 필요해요. 그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거 원칙으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. 저 회사랑 이제 단기 프로젝트를 이제 콜라보를 했어요. 그러니까 우리 보통 거래처들 있잖아요. 어머 이사님, 어머 사장님, 팀장이 해가면서 밥 먹고 취미도 서로 얘기하고 호감을 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. 왜냐하면 서로 서로 이제 친해져야 일이 잘 되니까. 물론 그 최선은 그 비즈니스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최우선 목적이었어요. 그런데 그 비즈니스가 끝났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? 소프트 랜딩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. 원래는 이제 계속 자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전화하고 카톡하고 막 이랬어요. 근데 일이 끝나고 나서 아침마다 카톡을 하고 전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더 이상 용무는 끝났지만 일주일에 한 번,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잘 지내시죠? 도와주시는 것 때문에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오늘 또 새로운 제품이 이렇게 나와서 갑자기 팀장님이 생각나서 안부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. 또는 안부 문자 한번 드립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렇게 이제 어쩌다 이제 한 번씩. 제일 좋은 건 뭔가 하면 계절 바뀔 때, 아니 연말에, 아니면 추석이나 설 때 우리가 이제 인사하잖아요.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, 절대로 단체 카톡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. 그래서 추석 잘 보내세요. 팀장님, 대표님, 이렇게 하는 게 맞죠. 바로 연락을 이제 딱 끊어버리면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었구나. 그렇게 내 이미지가 딱 마무리가 되면 굉장히 나한테 손해인 거죠. 상대에게 실망감을 주니까요. 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 남지 않습니다. 믿을 수 없는 사람,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별로야? 이렇게 한 번에 되는 거예요. 마무리를 그렇게 하면. 그러니까 볼일 끝나니까 연락한 번 없잖아. 이거는 굉장히 이제 과정이 내내 좋았다고 하더라도 마무리를 제대로 못해서 나쁜 이미지로 이제 딱 이제 내가 이제 그야말로 내 이미지가 완성되는 그런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. 사람 언제 다시 볼지 모릅니다. 이제 시간 크게 드는 거 아니니까, 그리고 또 고마웠으니까, 이제 늘 한결같이 몇 년 동안 내내 그럴 순 없지만 최소한 이제 어떤 그런 크리스마스, 명절에는 내가 그 사람을 기억하고 한 번씩 연락을 하자. 이런 어떤 습관이 우리를 대단히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어떤 사람 관계의 끝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안 좋은가 하면요. 두 번째, 헤어질 때 아예 무심하게도 아니고 안 좋게 끝내는 유형들이 있어요. 잘 지내다가 이해관계가 없어져 무관심해지는 유형도 나쁘지만 헤어질 때 아예 안 좋게, 그야말로 끝이 안 좋은 유형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. 대표적으로 회사를 퇴사할 때, 여러분들 그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이제 만나지 않으세요? 그 사람의 수준이 퇴사할 때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. 예전에 이제 현직에 있을 때 그런 유형들이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있을 때는 너무나 열렬하게 충성맹세, 이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, 열정, 의욕, 불태우고, 사적인 식사나 회식 자리에서도 여기에 일원임을, 직장
상사가 안심하게 할 만한 그런 발언들 있잖아요. 그런 거 막 그 로얄티가 막 어마어마한 그런 발언들 막 쏟아놓죠. 뭐 내년에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? 뭐 3년 후에 막 청사진까지 같이 그리면서 나는 정말 장기적으로 이 회사에서 정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.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. 그런데 갑자기 이직을 결정하고 퇴사 통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리고 인수인계가 그때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는 좀 회사가 상황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던 일은 다 이렇게 프로젝트 이거는 하던 일은 마무리를 지어야지 라고 하면 딱 잘라서 곤란하다고 얘기하면서 얼굴색 싹 바꾸는 직원들도 저는 꽤 많이 봤어요. 자기의 유익을 그때 벌어진 어떤 유익을 생각을 하는 거죠. 남이야 뭐 곤란해지든지 말든지 뭐 회사의 인수인계 개판치고 떠나는 그런 직원들도 봤어요.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여기 사람들이랑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세상 일이 그렇지 않습니다. 어차피 좁은 업계고요. 한두 명 건너가면 다 알아요. 이민을 가도 이민 사회조차 소문 퍼집니다. 그 회사에서 막 정말 아주 개판치고 딱 이제 이민 간 그런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, 예전에. 근데 그 이민사회에서도 소문나요. 그 사람 형편없다고. 시간 문제입니다. 결국 자기만 손해예요.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라는 느낌을 상대에게 주는 거 자신에게 최악의 손해를 끼치는 습관입니다. 반대의 경우도 많아요. 그냥 이제 전 지금도 생각나는 이제 직원이 아주 평범하고 조용한 직원이었어요. 뭐 일을 크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조용하고. 근데 실제로 이제 퇴사하고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너무 내성적이고 이러니까 퇴사할 때도 뭐 열렬한 환송 이런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그냥 점심만 조용히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먹고 그냥 갔어요. 그 친구는 친한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. 그런데 회사에 갑자기 이제 감사가 뜬 거예요. 그러면 이제 3년 전 자료부터 이제 막 제출해라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새로운 직원이 그 히스토리를 모르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 직장 상사들도 잘 모르고 그 친구한테 이제 SOS를 청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별말 없이 주중에 퇴근 후에 와서 본인이 자료 챙기고 그리고 주말에 와서 그 일을 묵묵히 한 거예요. 여러분들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감사 떠보시면 알겠지만 막 직원들이 그냥 거의 학을 띄게끔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죠?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감사 기간 동안에 이제 본인이 시간을 뺄 수 있는 대로 와가지고 별 생색도 안 내고 그렇게 자료 다 만들고 무사히 감사가 끝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걸 보고 아이고 뭐 저 친구 참 새롭게 다시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요. 이건 이제 실화인데요. 그 친구 재입사 시켰어요. 이제 그 친구의 제대로 이제 그 친구의 진가를 안 거죠. 그래서 그때 경력사원 공채 기간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회사에서 프로포즈 했어요. 다시 오는 게 어떻겠냐. 이제 이렇게. 그래서 끝을 좋게 해서 회사에서도 이제 저 친구는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친구. 그리고 그 친구도 거기 가서 일을 해보니 그 회사보다는 이 회사가 그래 훨씬 더 좋았구나 라고 깨닫고 다시 와서 서로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재입사를 그 친구가 거절했다 하더라도 업계에서 그 친구 얘기가 나오면 참 칭찬하고 추천했을 것 같아요. 사회생활은 바로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끝마무리를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. 한 가지 더 볼까요?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절대 이제 보여서는 안 될 거 이런 거 뭔가 하면 급할 때만 친한 척하는 유형이 있어요.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 그런 유형이 있죠? 전화해서 갑자기 친구야, 우리가 남이가, 뭐 이러면서 뭐 좀 도와줘. 이렇게 부탁하는 거.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. 막 친한 척 하면서 부탁해요? 어쨌든 동창이고 안 들어줄 수 없고, 들어주는 게 그렇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, 그러니까 이제 막 시간 내고, 막 이제 뭐 그렇게 애써가지고 도와줬어요? 너무 고맙다. 이렇게 해결돼서 너무 고맙다 딱 하고, 연락해서 이제 해결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렇게 다시 전화해봐. 소개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봐. 이렇게 하니까 고맙다 그러고 전화를 끊고 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연락해볼게. 그럼 이제 해결이 분명히 됐을 거를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연락이 한 번도 안 와요. 심지어 동창회에서 만났는데도 왔어? 이러고 그때 너무 고마웠다 이런 말도 안 해요. 그러면 이제 보고 있다가 내가 이제 쟤는 뭐지?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친구는 좀 나아요. 후배들이 그런 후배들도 있어요. 후배인 줄도 모르던 그런 친구가 자기가 같은 학과 몇 학번이라고 하면 선배님 막 연락해갖고 간곡히 부탁해요. 그래서 뭐 굉장히 곤란하면서도 일단 도와줬어요.
못 들어줄 일은 아니니까. 근데 그러고 나서 연락이 없어요. 그런 사람은 두고두고 인상적으로 기억이 나요. 참 별로다 이렇게. 별로구나 했는데 또 급하니까 또 연락하는 그런 경우.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어떤 의무감을 못 느끼는 거죠. 성의가 없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본인이 한 만큼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나에게 어떤 고마운 일을 해준 그런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 감사의 표현을 제대로, 진짜 마무리를 제대로 감사의 표현으로 마무리를 잘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. 회사 내에서도 그렇잖아요. 다른 부서에 막 친하지 않은 사람이 뭔가 부탁해서 막 들어줬어요. 그런데 아무리 간단한 거를 이렇게 도와줬어도 그 회사 동료라고 하더라도 3번 정도 고맙다고 해야 돼요. 딱 도와줬을 때, 만약에 자료 같은 거를 도와줬으면 자료를 이제 받을 때 너무 고맙습니다 얘기하고, 나중에 그 다음 날쯤 돼갖고 회의 시간에 만나면 그 자료 너무 잘 썼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고, 그리고 또 뭐 한참 있다가 엘리베이터 만났을 때 참 그때 도와줘서 얼마나 그렇게 잘 넘어갔는지 몰라요. 너무 고마워요. 제가 커피라도 한 잔 살까요?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도움 필요하면 꼭 저한테도 연락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, 그런 식의 어떤 마무리가 습관이 되는 사람, 대단히 신뢰받고,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굉장히 본인이 편해지죠. 인간관계가 원활해지니까. 우리가 이제 오늘 3가지 끝마무리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.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우리의 누구하고라든지 끝마무리를 잘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유승민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